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의 정당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한 두 번째 녹음입니다. (2020년 10월 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지난번 녹음에 이어서 뉴질랜드의 정당 마오리 당이 발표한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녹음은 언어 정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녹음에서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녹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제라는 것이 뭐다 라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마오리 아저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마나모투하케라고 하는데 마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사로 힘, 통제, 권력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단어를 동사로도 쓰는데 한국말로 해보자면 그 힘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다 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그게 마나고 그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모투하케. 모투하케는 찾아보니까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마나모투하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느냐? self-government, 자치정부, self-determination, 자결, 민족자결주의 할 때 그 자결이죠. independence, 독립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녹음은 언어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녹음은 독립 혹은 자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오리는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독립 혹은 자치라는 것에 관하여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선거 제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관련된 선거 제도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뉴질랜드의 선거 제도 전체를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국에다가 그걸 한번 적용을 해서 한국을 배경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뉴질랜드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을 배경으로 선거 제도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상상한 한국식 선거 제도예요. 무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만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보니까 253개의 지역구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47명이죠. 그 47명은 어느 정당의 지지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어 결국 국회에 오게 되지만 키위랑 호주과자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해요. 그런 대한민국은 정치도 안정되고 북한도 조용하고 무슨 고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출산율도 높고 그런 세상이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정쟁의 소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할 일이 없어서 아주 지루해서 새로운 선거 제도를 한번 상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한 선거 제도는 왜 만드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새로운 선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선거 제도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한에서만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북한도 그 제도에 포함시켜서 선거를 얼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현재 존재하는 253개의 지역구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의 커다란 대선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인천에서 속초로 빨간 줄을 하나 크게 그어요. 정말로 땅에다 긋는 건 아니고 지도에다가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줄의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일부와 서울의 일부와 강원도의 일부가 포함되겠죠. 그것은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혹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전체가 그 지역구 속에 들어오도록 대선거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의 남쪽은 거기가 너무 현재 넓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많으니까 좌우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진주까지 줄을 하나 그으면 그게 그 선의 남쪽을 좌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북쪽에 하나 작은 대선거구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 하나 대선거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하나의 대선거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선거구의 이름을 발해, 위쪽에 있는 건 발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건 충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임당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름을 지으면 그게 너무 바른 생활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야구를 소재로 삼아서 그 북쪽에 있는 건 병살이라고 부르고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실책이라고 부르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삼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거구 병살에는 경기 북부 일부와 서울의 일부, 강원도의 일부가 포함되고, 대선거구 실책에는 전라, 충청, 경기의 일부, 서울의 일부가 포함되며, 대선거구 삼진에는 경상, 강원, 그리고 충청 일부가 포함되겠죠.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각 대선거구마다 뭐 7명, 20명, 20명의 국회의원을 할당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정말로 북한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253개의 지역구는 없애고 그 지금 만든 3개의 각 대선거구에 병살에는 뭐 250석, 뭐 실책에는 뭐 150석, 뭐 삼진에는 150석,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숫자야 뭐 그때 정하기 나름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등포에 사시는 어떤 분은 자기가 속한 작은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실책이라는 대선거구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등포에 사시는 분은 그 동네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갑이라는 소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선거구에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뭐 후보가 나훈아, 남진, 이미자, 조용필, 무슨 뭐 최불암, 소녀시대의 멤버들, 아니면 뭐 서태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난 영등포에서 하지 말고 서태지를 찍으러 대선거구에서 투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각자 자기가 속한 소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을 포함한 그 3개의 대선거구 중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영등포에 사시는 유권자,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안마오리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마오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오리가 속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오리는 자기가 속한 평범한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 지역구가 전국에 64개가 있는데 그 64개를 무시한 뉴질랜드 전체를 7으로 나눈 마오리 지역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가 속한 64개의 평범한 지역구 중 하나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뉴질랜드를 7으로 나누는 마오리 지역구에서 할 것인지를 각 마오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오리는 나는 그냥 평범한 데서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마오리는 나는 마오리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64개의 지역구에서 64명이 선출되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를 7으로 나눈 마오리 지역구에서 각각 한 명씩 총 7명이 선출되어 7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뽑히게 됩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한국식 모델과, 즉 병살 실책 삼진 모델과 실제로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마오리 선거구 모델의 차이는, 그 병살 실책 삼진은 대선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각 여러 명씩이 선출되지만, 마오리들이 갖고 있는 마오리 선거구는 엄청 크긴 하지만 그 각각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만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크지만 그것들도 소선거구인 것이죠. 그것은 규칙인데, 그것의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마오리들이 그냥 평범한 선거구에서 자기들의 정치 의사를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오리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선거구에서는 표의 개수가 뭐 3만, 4만 이런 게 흔한데, 마오리 선거구에서는 표의 총수가 2만 정도, 2만 약간 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뉴질랜드에서
저거 봐라. 마오리를 위해서 마오리 선거구를 만들어줬는데 마오리 본인들도 별로 마오리 선거구에서 투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과연 마오리 선거구라는 게 계속 존재해야 할까? 국민투표를 한번 해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 선거의 공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오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표한 공약 1번이, 그러니까 독립 혹은 자치라는 분야에서 발표한 공약 1번이 무엇이냐? 모든 마오리는 마오리 선거구에 등록한다. 2023년까지. 이게 1번 정책이에요. 2번 정책은 무엇이냐? 마오리 선거구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마오리가 마오리 선거구로 등록을 한다면 마오리 선거구 속에는, 마오리 지역구 속에는 표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범한 지역구에서는 뭐 2만 몇천 표 받아서 당선이 되고, 만약에 마오리 지역구 속에서는 막 4만 몇천 표 받아서 당선이 되기 시작한다면 마오리들이 당연히 말하겠죠. 이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받아야 당선이 된다. 이거 7으로는 부족하니까 12이나 13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발표한 2개의 정책, 2개의 공약 알아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이 있어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이면 정당 득표율에 근거한 의석이 생깁니다. 지역구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마오리 지역구 속에서도 큰 정당들이 와서 그 정당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리 당 입장에서는 그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는 너무 어려워요. 2.5%가 규칙이라면 자기들한테도 뭔가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정책이 이거예요. Reduce the party vote threshold to 2.5%. 현재 5%가 규칙인데 그걸 2.5로 좀 내려보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오리당의 그 다음 공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과거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할 것인지 말 건지를 스코틀랜드 내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스코틀랜드 의회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의회는 웨일즈에도 웰시 의회가 있고 노던 아일랜드에도 거기에 의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오리도 마오리 의회를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죠. We demand a Maori parliament exactly the same as has been granted to the Irish, the Scots and the Welsh.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그리고 웨일즈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허락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오리 의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Our right to self-governance and self-determination is clear. 자주적인 통치, 자체적인 결정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분명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뭐 별로 현실성은 없겠지만 만일 정말로 마오리 의회라는 게 만들어지면 마오리 의회 안에서는 당연히 마오리어를 대부분 쓰겠죠. 그렇게 되면 백인들은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오리 당이 발표한 언어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 뭐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그 마오리 의회 안에서 마오리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마오리 의회를 만들자라는 공약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마오리 당이 독립 혹은 자치라는 제목 하에 만든 다른 공약, 다른 정책 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현재 와이탕이 트리뷰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조약에 관해서 다툼이 생기면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판결을 받을 때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규칙에다가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All iwi have parity with Ngaitahu and Waikato Tainui,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parity는 사전에 보니까 동등함, 뭐 동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에 비례한 결과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에 비례한 결과냐 하면 나이타후 아니면 와이카토 타이누이, 이거 다 뉴질랜드에 있는 큰 마오리 집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조약에 근거하여 받은 보상에 비례하는 보상들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집안이어가지고 뭐 변호사도 많이 붙었고 정부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작은 집안에서 어떤 작은 땅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러 와이탕이 트리뷰널, 와이탕이 재판소에 간다면 아이고 뭐 우리는 뭐 겨우 25명이고 뭐 땅도 적은데 뭐 한 950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그 당사자들이 나이타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들이 와이카토 타이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우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에 맞는, 그 중요성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것이 바로 마오리 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것이 공약인 것이죠. 여기까지 몇 가지 알아봤어요. 다른 공약도 있지만, 이 독립 혹은 자치라는 제목 하에 공약이 있지만 대충 이 정도를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각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약은 그만하고 마오리 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오리 당을 설명한 데 가보니까 영어로는 마오리 파티 이렇게 돼 있고 마오리어로는 대파티 마오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마오리는 그 정당이란 단어가 확실히 없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정당이라는 단어가 마오리한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당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2004년에 노동당 안에 있던 마오리들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그러니까 백인 국회의원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노동당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아 에이 우리가 나와서 새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당이 마오리 당이라는 거예요. 2004년. 그러니까 상당히 근래에 만들어진 당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들 당 이름으로 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2005년 선거에서는 4석을 얻었고, 2008년 선거에서는 5석을 얻었고, 2011년 선거에서는 3석, 그리고 2014년 선거에서 2석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의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상당히 힘이 빠졌죠. 그래서 요즘은 정당 득표율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2017년에 받은 정당 득표율을 보면 1.18%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그 당 지지율로는 의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당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에서 떨어져 나온 당인데, 그 떨어져 나올 때 있었던 중요한 주제가, 다툼의 소재가 되었던 2개의 단어는, 여기 그 단어를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그 문제 자체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어는 for sure, 이거를 사전에서 보니까 갯벌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seabed, 이거는 대륙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와 시면, 깊은 바다 사이에 있는 자원, 그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파 정치가들하고 의견이 갈린 게 아니라 좌파 정치가들하고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오리는 그러면 나온다. 그래서 마오리 당을 그때 만들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녹음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녹음에다가 덧칠을 합니다. 그 빠뜨린 내용은 아까 그 병살 실책 삼진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키위랑 호주 과자의 이름으로 제가 제주도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처음 내용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제대로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병살 실책 삼진 선거법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병살 실책 삼진 중 어느 것이 제주도에 가장 의미 있는 요소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걸 근거로 제주도의 대선거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제가 KBO 웹페이지에 가니까 경기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세어보니까 병살은 1122, 실책은 996, 삼진은 9595예요. 팀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센 것이죠. 그러니까 병살 나누기 1122,
실책 나누기 996, 삼진 나누기 9595를 하면 대충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일단 숫자를 마련한 다음 그 많은 야구 경기 중 제주도에 의미 있는 경기를 뽑기로 했어요. 그건 어떻게 뽑느냐? 양쪽 투수가 던진 공의 개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한 300 몇십쯤 되겠더군요. 각 경기당. 그러면 제주도의 지역번호가 64인 것에 착안하여 그렇게 더한 숫자가 6으로 끝나거나 그렇게 더한 숫자가 4로 끝나는 경기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경기 속에 병살 실책 삼진을 세고 병살 실책 삼진을 1122, 996, 9595로 나누면 어떤 숫자인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대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덧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민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 녹음과 지난번 녹음 두 번을 통하여 다가올 선거에 즈음하여 마오리 당이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전 녹음에서는 언어에 관한 정책들을 보았고 이번 녹음에서는 독립 혹은 자치라는 제목 아래 발표된 정책 혹은 공약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알아본 두 번째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